주목 좀 한다는 깡패가 아니라 칼과 심지어 총까지 무장한 흑사애가 군 장군한테 시비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흑사애는 그냥 조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7년 9월 13일 중국 하북성의 중심인 쓰지앙장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북성이라고 하면 수도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흑사애 아니냐 하실까봐 설명해드리면 바로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 인구수만 해도 한국은 넘는 7,400만인 곳입니다. 그곳을 장악하고 있던 흑사애는 정치 세력은 물론 경찰, 시장까지 다 결탁하여 호텔, 건설 등 수많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말 그대로 하북성 쓰지앙장에서 이 흑사애가 안 뻗쳐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현지 부시장과 공안국장이 항상 뒤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업한다고 깡패 클래스 어디 가겠습니까? 툭 하면 관광객 주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워서 삥을 뜯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뒷배가 든든하니까요. 그 기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아져 갔습니다. 이때 조폭이 운영하는 호텔 중 빈번판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여기는 특히나 고객들 삥을 많이 뜯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침 그 주변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제27군, 한국으로 치면 수도방위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죠. 거기 총사령관인 친웨이장이 친한 친구와 함께 운전병만 데리고 진번판이라는 호텔 사우나에 목욕하러 갔습니다. 친한 친구랑 근처 사우나에 온 거라 옷차림이 조금 허름했습니다. 거기서 목욕을 하던 도중 실수로 찻잔을 깨뜨렸고 총사령관인 친웨이장은 웨이터에게 사과를 하면서 찻잔 가격의 5배를 배상하겠다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2,000원짜리 찻잔을 만원으로 배상하겠다는 거였죠. 근데 이 근본이 깡패 출신인 웨이터는 딱 복장을 스캔하고는 호구를 잡았다 생각하고 10배인 2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한 손가락으로 유명했던 친웨이장은 자기가 베푼 값에서 더 내놔라고 하자 당장 사장 나와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깡패 웨이터는 정신이 나갔는지 응? 사장 만나려면 5만원 내놔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총사령관 친회장은 이게 도나 하면서 나 여기 총사령관이야 라고 하자 웨이터는 깔깔대면서 네가 총사령관이면 난 시진핑이다 하면서 더 도발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운전병이 평소 총사령관님의 한 번 터지면 다 엎어버리는 불같은 성격을 잘 알아서 자기 돈을 던져주면서 총사령관님 오늘 일단 가시죠 합니다. 이렇게 가기만 했어도 후에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나가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여러 명의 깡패들이 딱 총사령관 친회장을 둘러싸더니 툭툭 치면서 여기 나가려면 5만원 주고 가야 한다 면서 억류하고 협박합니다. 화가 끝까지 난 총사령관은 10만원을 주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 일대 모두를 다스리는 총사령관이 이런 수모를 겪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사령부에 들어가자마자 밑에 부하들에게 전화 한 통씩 넣습니다. 특전사 전원 소집, 장소는 진번판 호텔 앞으로 전원 무장한 채로 모일 것, 그리고 군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집합할 것. 그러자 부하들이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소집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친회장은 딱 한마디 합니다. 쓰레기들 치우러 간다. 이렇게 특전사와 군인을 포함하여 500명의 군인이 호텔을 둘러싸며 집합을 합니다. 이 중에 특전사들은 실탄을 무장한 채 호텔 입구에 모였으며 200명의 군인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주위를 봉쇄, 나머지 200명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모여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사령관 친회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은 패지 말고 여기 호텔 물건 다 박살내버려. 명령이 끝난과 동시에 200여 명의 군인들이 입구부터 싸그리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흑사애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기도 전에 주변 곳곳을 싸그리 박살냅니다. 그리고 중국은 특히 군인의 힘이 막강하기에 섣불리 막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원이 흑사애 두목에게 전화를 겁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오더니 호텔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하고요. 전화로만 소식을 들은 흑사애 두목은 군인 몇 명이 난동 부르고 있다 생각하여 자기 뒷백인 공안국장, 부시장 등에 연락하여 경찰 20명과 자기 부하 30명을 데리고 합니다. 이 흑사애는 여기서 탑 조폭답게 불법 총기도 다양하게 소유하고 있어서 조직원들 모두 싸그리 무장한 채로 들고 갑니다. 자기들은 경찰도 있고 우리도 무기도 다 있고 혼 좀 내줘야겠다 하고 가는데 원래 호텔 근방부터 낌새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완전히 무장한 특전사들과 군인들이 도로를 통제하며 호텔 일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경찰 대빵이 경찰국장은 나름 가오가 있는지 특전사들한테 뭐하는 짓이야? 나 경찰국장이야. 당장 안 꺼져? 시전합니다. 그러자 총사령관 친회장이 오더니 나 총사령관이야 하자마자 경찰국장은 쫄아가지고 경례를 시전합니다. 중국 직급을 보면 총사령관은 경찰국장보다 한참 높은 직급입니다. 소령이 3스타를 보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죠. 경찰국장은 싸바싸바 하면서 혹시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얘기하자 친회장은 언성을 높이며 군사 기밀이니 그냥 닥치고 꺼져 강경하게 말합니다. 경찰국장은 바로 쫄면서 다시 한번 경례를 받고 흑사의 두목에게 여기 내 가날이 아니라서 뭘 못하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런합니다. 부시장도 와서 보더니 총사령관에게 인사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런합니다. 사실상 여기서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이니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도 깡패들이 참교육하는 거니까 몰려들면서 구경을 합니다. 6시간 넘게 호텔을 다 박살을 내며 친회장이 두목에게 욕을 하면서 이놈이 중국 땅에서 발 붙일 수 없게 하겠다. 그러니 당장 꺼져라 라는 말을 남기고 정군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흑사의 두목도 나름 인맥이 넓은 편이라 저 총사령관의 뒤를 캡니다. 뒤를 캐본 결과 두목은 인생 뗐네를 외칩니다. 알고 보니 친회장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군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국방부장, 즉 국방부 장관까지 지냈으며 동생도 군인으로 한참 후에 인민무장경찰 넘버2인 부사령원까지 지낸 초엘리트 집안으로 친회장이 맡고 있는 자리는 군 주요 보직으로 중국은 아직도 인맥이 없으면 주요 보직에 앉지 못하므로 그냥 시진핑의 채찍글 라인이었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 라인인 거죠. 이것을 보고 망연자실한 흑사의 보스는 호텔에서 그에게 응대했던 부하를 다시는 못 일어날 정도로 구타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하고 빌고 또 빌었으나 친회장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3억 5천만 원을 마련하고 이것을 부시장을 통해서 내물려 주려고 합니다. 근데 시진핑 라인인데 3억 5천이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몇 조까지 있는 집안일 텐데 친회인은 내물을 거부하고 그런 풋돈은 필요 없고 그 박살낸 호텔 똑같이 잘 수리해놔라. 내가 한 번 더 박살내면 그때는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시전합니다. 조폭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호텔을 원상복구시키고 친회장은 약속대로 다시 한번 호텔을 박살낸 후 없던 일로 끝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흑사에는 혹시 몰라 목숨 부지하기 위해 보스는 도망을 가고 그 일대의 세력들은 전부 와해됐다고 합니다. 이 일이 중국 군부대에 다 알려져서 친회장은 자기 개인의 일로 군대를 움직였다는 제명으로 아주 가벼운 징계만 받고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이 친회장은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하며 한국으로 치면 3스타인 중장까지 지냈습니다. 가벼운 징계만 받은 이유는 시진핑 측근인 이유도 있지만 국민들이 조폭이 사라져 많이 옹호해줬다고 합니다. 한국이었으면 개인적인 일로 군부대를 일으켰다는 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깡패, 조폭들을 참교육하는 장면은 왠지 모르게 사이다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군인 상대로 바가지 장사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후에 참교육 당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